가장사절, 직접 증명과 판례 네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제가 사례 분할과 목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목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눗셈 정리,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정리 4.4.1의 나눗셈 정리를 목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정수론에서 이 나눗셈 정리, 디비전 알고리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게 정수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고 정리이고 가장 정수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거가 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증명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도 특별히 증명은 뒤로 연습 문제로 밀어놨는데 그래도 증명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최대한 쉽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정리고요. n은 정수, 의미의 정수고 d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n을 정수 n을 자연수 d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나누다 보면 나머지가 남을 수도 있죠. 그겁니다. n을 정수 d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거죠. 우리 나눗셈 많이 해봤잖아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n이라는 어떤 정수를 d로 나누면 여기가 몫이 q고 그러면 dq가 되고 빼면 n-dq 이게 바로 나머지 r로 두겠다. 이런 식이죠. 그쵸? 그러면 요 n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쓰면 d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9를 2로 나누면 몫이 4고 그러면 나머지 1이 되죠. 그러니까 9라는 거는 2로 나눌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나눗셈 정리의 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는 여기 보면 나머지 1이라는 거는 나누는 2보다 작죠. 이거보다 만약에 나머지가 더 크다고 하면 이 몫을 잘못 설정한 거잖아요. 그죠? 몫을 더 크게 설정하면 어쨌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친구, 여기서는 d, 나누는 친구 d보다 r이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그죠? 또는 이제 나누어 떨어지면 r이 0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크면서 d보다 작은 이런 형태로 항상 나눗셈 정리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맨날 많이 해봐서 중고등학교 때 당연한 건데 이게 나름 당연한 게 아니라 명제고 정리고 하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요런 n은 d를 가지고 표현하면 요런 d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 목 q와 나머지 r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존재성 증명이 큰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저희가 옆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이제 9를 2로 나누면 항상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죠. 다른 형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나누고자 하는 2보다 작을 때까지 몫을 잘 설정해주면 그러면 이런 형태는 유일한 형태죠. 그죠? 유일하다. 이런 나머지 정리의 이런 형태는 유일한 형태다라는 게 유일성 증명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차례대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재성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1 하고요. 스텝 1 존재성 증명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n을 임의의 정수 n 하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 n을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임의로 선택을 해보자. 그러면 저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n이 0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있고, 케이스 2, n이 음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8 같은 경우도 3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3, 3은 9 돼서 이 친구를 빼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3으로 나눌 건데 몫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이 나머지가 나누고자 하는 D죠. 이게 3보다 작죠. 그죠? 이런 형태로 항상 음수도 정수인 음의 정수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큰 양의 정수인 경우도 해보고 음의 정수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증명을 둘 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 1번 0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여기 아까도 9를 2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나누어지는 친구보다 나누는 친구가 일반적으로 같거나 작습니다. 그죠? 얘가 9보다 얘가 더 큰 경우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2로 9를 나누면 이거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죠? 몫이 0이고 그냥 0이니까 나머지가 2죠. 그러니까 2라는 거는 9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이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는 이 친구가 나누어지는 친구보다 더 큰 경우는 그냥 너무 자명해서 이건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 여기서는 최소한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친구가 나누어지는 친구보다 얘가 같거나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거나 작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n이 d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도 일반성은 잃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n이 일반적으로 d보다 큰데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d에다가 작은 d에다가 어떤 정수 커다란 자연수를 곱해주면 반대로 컸던 n보다 더 크게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아까 여기서도 2가 9보다 작았지만 2에다가 예를 들어 뭐 5를 곱해주면 그죠? 그럼 이 9보다 커지죠. 그죠? 어쨌건 이 나누려고 하는 d 여기서 2 d보다 d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이 여기 9 나누어지는 친구보다는 크게 만들 수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어떤 자연수 m이 존재해서 such that 이런 식으로 md가 m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자연수 m은 존재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아르키메데스 원리거든요. 아르키메디안 티오렘이라고 여기 정수론에서는 증명을 안 했는데 사실 제 해석학 영상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나누려고 하는 2가 나누어지는 9보다 작긴 한데 그럼에도 2에다가 큰 자연수 하나 곱하면 9보다 더 크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렇다. 그런 M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MD가 M보다 커지게 하는 그런 M을 자연수 M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예를 들면 2에다 5를 곱하면 9보다 커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M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m이 만약에 5면 2랑 곱해서 9보다 커지고 m이 6도 2랑 곱해서 12가 되니까 9보다 커지죠. 네, 요런 m들을 쭉 집합으로 모은 게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예, m을 충분히 큰 m을 d랑 곱하면 n보다 커지니까 그런 m을 쭉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집합이니까 아무튼 자연수의 자연수를 모았으니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죠? 그죠? 그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면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게 자연수의 정렬성인데요.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하고 그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Q 플러스 1이라고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Q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도록 Q 플러스 1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자, 아까 괜찮으시죠? 아까 요 예에서는 이 Q 플러스 1이라는 요런 M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여기서는 M이 5였죠. 그죠? 2에다가 4를 곱하면 9보다 작은데 2에다가 5를 곱하는 순간 이 9보다 커지잖아요. 이제 9보다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M 중에 가장 작은 M은 여기서는 이 케이스는 5가 되겠네요. 그쵸? 그거를 요렇게 Q 플러스 1이라고 하자라고 그런 약속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지금 요식을 잘 관찰해 보면 n은 md보다 작죠, 그죠? md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 m 중에 가장 작은 친구가 요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m 자리에 q 플러스 1을 넣어도 네, 이 부등식은 만족해야 되겠죠. m 자리에 q 플러스 1. 왜냐면 그런 m 중에 제일 작은 거지만 아무튼 q 플러스 1도 m이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 네,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q 플러스 1보다 하나가 작은 게 q죠. q 플러스 1보다 1이 작은 게 q죠. 그죠? 그거랑 요 d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d를 곱하면 얘가 같거나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합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m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q 플러스 1을 넣은 건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m 중에 가장 작은 게 q 플러스 1인데 그보다 1이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뒤집어질 수가 있죠. 괜찮죠? 그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m이 q 플러스 1인데 q 플러스 1보다 1이 작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고 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n이 왼쪽에 오고 이 m 자리에 q 가장 작은 m 자격으로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걸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d랑 곱한 게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등식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수적으로 풉니다. 예, 풀면 어떻게 푸냐면 요 n에다가 지금 dq를 전개한 걸 요 우변으로 넘깁니다. 괜찮죠? 요 n을 여기다 줬고 요렇게 dq란 거를 우변으로 넘기면 빼기 q 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 변에 남은 거는 d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괜찮죠? 예. 그리고 이쪽에서도 QD를 좌변으로 넘겨서 M 빼기 QD를 해봅니다. 네, 그럼 요거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항등식 하나 해보죠. N이라는 거는 N에다가 QD를 빼고 QD를 더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죠. 그죠? 그러면 요 M 빼기 QD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N 빼기 QD를 요 괄호를 R이라고 놔봅니다. 요거를 R이라고. 네. 이렇게 놔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R이라는 게 지금 M 빼기
QD로 놨는데 요건 좀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 보고요. QD로 놨는데 지금 n 빼기 QD가 여기 보면 0보다 크죠. 그죠? 그게 말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 요 식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n 빼기 QD가 D보다 작습니다. n 빼기 QD가 D보다 작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n이라는 거는 QD 플러스 R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요 R이라는 게 0보다 같거나 크고 D보다 작다는 겁니다. 나누는. 자, 딱 이 형태가 나온 거죠. 어떤 임의의 정수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거를 D로 나누려고 했더니 몫이 Q가 되었고 나머지가 R인데 나머지는 이 나누려는 D보다 작고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그게 언제적이냐? n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네, 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n이 0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냐, QD 플러스 R 형태로 표현이 되냐라는 걸 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n이 음수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양수가 되겠죠. 즉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의 정수, 자연수니까 요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면 이미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R이라는 거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자연수기 때문에 요 위에 요 과정을 거쳐서 요게 된다라고 하는데 QD 플러스 R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 R이니까 예를 들어 뭐 Q 프라임이라고 해보죠. 그죠? 나머지도 R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 Q랑 R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부호가 달라서 자, 요렇게 해보고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해보고 R 프라임이라는 거는 0보다 같거나 D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수는 양의 정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0보다 같거나 크고 나누는 D보다 작다라는 게 이미 여기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끌어왔었습니다. 그대로 끌어와서 쓴 거밖에 없고요. 자, 재활용을 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n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n이 어떻게 표현되냐가 관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을 하면 마이너스 q 프라임 d 마이너스 r 프라임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q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q 프라임 플러스 1을 해주고요. d 그러면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q 프라임 d만 있었는데 마이너스 d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d를 대신 하나 더 해줍니다. 네, 플러스 d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r 프라임 근데 그대로 써주고요. 자,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마이너스까지 묶인 요만큼을 q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r이라고 쓰면 qd 플러스 r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q 프라임 플러스 1이라는 게 q로 잡아준 거고 이제 r이라는 거는 d 마이너스 r 프라임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d 마이너스 r 프라임이 지금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죠. d에서 r 프라임 빼면 r 프라임을 여기 오른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이 식에서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d-r 프라임이 이 친구는 d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식을 요 식에다가 이제 전 모두 다 0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r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전부 다 d를 한번 더 해보죠. d를 더 해보죠. 네. 그러면 이게 d보다 같거나 작고 0보다 크죠. 요 식이 나오는데 지금 d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r 프라임이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R'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R'이 0이 아니면 어떤 양수잖아요. 자연수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어떤 양의 자연수를 빼면, 그죠? 근데 그거는 자연수만큼 요만큼을 0보다 큰 걸 뺐으니까 D보다 작아야 되죠. 같을 수는 없죠.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친구가 D보다 작다는 거.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R이라는 게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쵸? 물론 여기서 등호를 붙여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R'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또는 R'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if R'이 0인 경우는, 네,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이걸 다시 한번 쓰면, 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지금 R'이 0이니까 이 친구가 0이잖아요. 0이죠, 그죠? 마이너스 q 프라임 d만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q 프라임 d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R'이 0이고요,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이게 0이 바로 R인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어쨌건 D보다 작은 이런 상태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q 프라임 자체가 그냥 q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만큼을 q라고 보면, 몫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요까지를 보면 정수 하나를 임의로 잡았는데 그게 0보다 같거나 크건 0보다 작건 간에 상관없이 항상 예, 요런 식으로 네, n은 d와 어떤 몫을 곱하고 나머지 r, 나머지는 d보다 같거나 작거나 0보다 큰 양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눗셈 정리, 디비전 알고리즘의 핵심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 증명됐고, 이 표현이 사실상 유일한 표현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표현이다라는 걸 증명을 또 해봅니다. 두 번째, 유일성 증명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귀류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형태의 표현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정수를 하나 선택하면 그걸 자연수 D로 나눌 때 어떤 몫과 나머지로 표현되는데, 이 어떤 경우는 몫의 숫자가 다르고 나머지가 다르게 QR이 다른 Q1, R1 또는 Q2, R2로 그런 식으로 같은 정수가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우리가 고른 정수를 D로 나눴더니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으로 이제 나왔는데, 나머지 이렇게 나눗셈이 됐는데, 아니야, 나는 똑같이 D로 나눠도 다른 몫과 다른 나머지로도 되더라 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네. 가정하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나머지 R1과 R2라는 거는 나누는 D보다 작아야 되고요. 0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Q1과 Q2가 다르다. 예, 다른 몫을 가진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R1과 R2가 다르면 어느 친구가 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R1이 0보다 가까운 큰 R1이 R2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갖는 경우를 케이스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R2, R1, D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어쨌건 R1이나 R2는 D보다 작은 거고, 그죠? 여기서 그죠? 나머지니까. 네, 근데 요 R1과 R2 사이에
어떤 친구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으냐, 이런 케이스에 따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따라, 가정이 뭐였냐면 요거였죠. 요 두 개를 같다라고 가정했죠. 예, 좌변과 우변이 같다. 예, 단 Q1과 Q2는 다르고 R1과 R2는 다른데 요 좌변과 우변의 전체는 N으로 같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죠? 즉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변에 있는 Q2D를 좌변으로 넘기면 D1으로 묶을 수 있죠. Q1 빼기 Q2에 D로 묶은 거고, 요걸 넘겨서, 그죠? 그럼 R1을 우변으로 넘기면 R2 빼기 R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걸 잘 관찰하면 D에 어떤 정수를 곱하면 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요 친구는 D에 몇 배를, 정수배를 해서 나온 거니까 얘가 배수고 얘가 약수인 거죠. 그죠? 약수배수 관계, D가 약수고 R2-R1이 배수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R2-R1은 0보다 크죠? 왜냐? 요 R2가 R1보다 작으니까. R1을 넘기면 0보다 크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D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부등식의 크기가 정해지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뺀 차보다 바깥에 있는 차가 더 크잖아요. 그죠? 수직선에 생각해봐도 수직선에 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크기 차이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크기 차이가 얘가 더 크죠. 그죠?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인 개념인데 요거 이제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건데 그래도 약간 석연찮으니까 이게 왜 D보다 작은지를 한번 이 식으로부터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R2를 우변으로 넘기면 D-R2가 0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리고 R1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R1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좌변끼리 더하면 D-R1 플러스 R2 플러스 R1이 되고 이게 0보다 크고 0보다 같거나 크니까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D를 놔두고 R1과 R2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이 여기 R2 빼기 R1이 D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요 결과, 이 줄의 결과를 보면 자, D보다 작은 정수, 즉 R2 빼기 R1이 D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게 정수가 지금 D의 배수가 됐습니다. D의 배수다. 이 말이 되나요? 우리 앞에서 증명한 게 약수는 배수보다 같거나 작죠. 배수는 약수보다 같거나 크죠. 이 대소가 뒤집어질 수 없다라는 게 앞에서 증명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D보다 작은 정수가 D의 배수다. 모순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 이 친구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D보다 작은 0인데 0이면 D의 배수가 되죠. 왜? D에다가 곱하기 0을 해주면 0이 나오니까. 0은 모든 정수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모순은 결국은 R2와 R1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위에서 보면 이 친구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연수죠. 그죠? 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0이라고 한다는 거는 Q1 빼기 Q2도 0이라는 얘기죠. 결국 Q1이 Q2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D가 나누는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로 나누는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자, 됐죠?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고 목도 똑같다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n은 qd 플러스 r, 여기서 r은 d보다 작고 0보다 큰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표현이 유일하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 1에서만 했고, 이번에는 R2가 R1보다 작은 경우를 해보는데 사실상 똑같이 나올 것 같죠? 그죠?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자, 요 Q1D를 우변으로 넘기고 R2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Q2에서 Q1을 빼고 뒤로 묶고요. 이게 R1 빼기 R2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된 거고,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D는 약수고 우변에 있는 R1 빼기 R2는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R1 빼기 R2는 대소비교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물론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다 해도 되고 뭐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라는 건 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친구죠. 그죠?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D보다 작은 정수 R1-R2가 D의 배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데고, 결국은 이게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R1은 R2고 Q1은 Q2가 된다. 네.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은 이런 형태, 유일한 형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Q1, Q2, 다른 Q1, Q2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끌어졌고, 이렇게 규류법을 써서 결론을 부정한 게 모순이 된 거죠. 네, 따라서 이런 어떤 의미의 정수를 자연수 D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R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요 범위고, 요런 Q와 R은 몫과 나머지는 유일하다 까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눗셈 정리 디비전 알고리즘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